네. 졸지에 이게 블랙 앤 화이트가 됐네요. 그래도 화면이 또 제 쪽이 또 너무 어두워가지고 제가 그냥 목만 약간 동동 뜨는 느낌? 인 것 같은데, 각설하고, 바로 이제, 우리 좀 이야기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주제, 일단 첫 번째 주제는 뭐 제가, 할까요? 일단, 많은 분들이 지금 이 섹터에 속된 말 안에 물려 계실 것 같아요. 저는 엄청나죠, 진짜. 네. 저는 사실 이게 약간 조금 이제 전문가를 하면서 좀 체감하는 거죠. 엄밀히 말하면 전 국민이 물려 있다라고 해도 과언이 그렇죠. 아닙니다. 네. 이게 지금 이제 대부, 수소, 미세먼지 네. 요 세 종목을 지금 굉장히 상당히 많이 물려 계실 겁니다. 근데 요거를 그러니까 홀딩을 하고 갈지 아니면 손절을 해야 될지라는 부분을 그래서 주제를 좀 가지고 이야기 좀 해보도록 하겠는데요. 일단 먼저 뭐 어떻게 하실 거예요? 이걸 가지고 계시면? 뭐 다 물려 계시진 않을 거예요, 사실. 뭐 수익이 나시는 분도 계실 거예요. 아주 바닥에서 사는데. 근데 웬만하면 물려 계실 것 같은데. 가능성이 희박하지만. 웬만하면 그런데. 우선은 죄송한데 굉장히 심각하게 그렇죠. 접근해야 됩니다. 정말 심각하게 접근해야 될 부분이고 저는 기회비용을 생각을 안 할 수가 없다. 가장 중요한 건 기회비용이다. 그리고 제가 우리가 요 섹터를 한번 다룬 적이 있는데 그렇죠. 내가 만약에 대북, 수소, 미세먼지 뭐 경우에 따라서 물린 게 아니라 그냥 뭐 떨어졌다라고 생각을 할 수도 있는 거긴 합니다. 사실 실질적으로 종목에 따라서. 근데 중요한 것은 내가 지금 대북, 수소, 미세먼지, 뭐 방탄까지 해서 물려 있는 분이 계시다라고 하면 본인이 한번 똑같은 얘기가 좀 나올 수밖에 없는데 본인이 생각을 해보세요. 내가 안 갖고 있어. 대북주를 안 갖고 있어. 사고 싶어? 그걸 생각을 먼저 해야 됩니다. 내가 어떤 종목을 이 테마주, 지금 나와 있는 이 테마주뿐만이 아니라 내 포트에 있는 그 어떤 종목도 손실이 난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주식이 뭐 손실이 안 날 수가 없죠. 근데 내가 땡땡땡 종목을 갖고 있는데 떨어졌어. 근데 그걸 손실이라고 생각을 할 수밖에 없지만 내가 그걸 안 갖고 있을 때 이거 나도 좋은 가격에 샀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많이 떨어졌네? 가격이 더 싸졌네? 내가 이거 그때 안 샀으면 지금이라도 봤으면 샀겠다. 이런 종목이 있는 반면에 정말 타임머신 타고 돌아가고 싶다라고 생각을 그건 희망이 없다는 뜻이거든요. 그래서 저는 정말 훌륭한 투자자는 이런 가격적인 부분도 굉장히 뭐 많은 신경을 쓰겠지만 정말 훌륭한 투자자는 내가 그 종목을 갖고 있는 이유가 지금 남아 있는지 아니면 내가 그 종목을 산 이유가 없어졌는지. 나는 대북주를 샀는데 뭐 남북 회담, 그다음에 북미 회담, 뭐 미국 회담 이렇게 진행이 돼서 뭐 개성공단도 다시 열리고 해서 이런 시나리오를 원했는데 지금은 그게 사실 없어졌죠. 없어졌고 예를 들어서 만약에 정말 드라마틱하게 뭐 미국은 지금 올해 안에 다시 뭐 회담을 하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 것 같은데 만약 11월 달에 아니면 10월 달에 북미 회담이 다시 잡혔어. 내일이라도 발표가 났어. 그럼 하루 이틀 반짝은 하겠죠. 그렇죠. 근데 10월 달까지 그 기간 동안 대북주가 옛날처럼 움직일까? 저는 그 가능성은 제로일 것 같아요. 그래서 뭐 시장도 계속 빠져버리면 뭐 대북주건 수소건 미세건 그냥 뭐 다 빠지는 거니까 뭐 사실 뭐 그건 다음 문제긴 한데 저는 나중에 다시 사도 되지 않나라는 생각을 하고 있어요. 나중에 지금 팔고 마이너스 몇 퍼센트 이거 상관없고 팔고 지금 움직일 종목들이 많이 있으니까 팔고 다른 종목 사서 또 물려버리면 그게 또 문제가 되긴 하겠습니다만 굉장히 신중하게 사서 매매를 좀 하다가 다시 사도 돼요. 나중에 실질적으로 전 그렇게 생각하고 있어요. 그럼 홀딩이냐 손절이냐? 전 손절. 저도 이제 이거는 제가 좀 이제 대북주는 약간 이제 별개인데 수소 미세먼지는 저희가 야인 시대에서도 제가 1월 달에 강조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수소는 제가 1월 말에 분명히 이런 이야기 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앞으로 수소 관련 분명히 관련 종목 상당 엄청나게 많이 올라올 것이다. 네. 근데 그때가 진짜 거의 고점이었거든요. 그러면서 저희 이제 두 사람이 계속 수소에 대해서 부정적 이야기를 많이 했지 않습니까? 이게 지금 구간에서 뭐 정부가 민다고 해서 갈 수 있는 건 아니다라고 하고 막 그 이야기를 많이 하면서 수소는 단순 테마다 이야기를 좀 드렸던 부분이고요. 지금 이제 어쨌든 테마로서의 약간 에너지는 확실하게 지금 떨어져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미세먼지도 이거는 좀 명확하지 않습니까? 제가 이제 예전에 이제 그 원맨쇼에서 제가 이야기 한번 했던 건데 어떤 내용이었죠? 그러니까 이제 테마주와 섹터를 분간하는 방법을 할 때 그러니까 이제 테마는 이제 쉽게 말하면 이제 이 시성, 그러니까 시간적인 요소가 좀 필요하고, 그 다음에 국지성이다. 그러니까 딱 우리나라에 한정되어 있는 요 부분이면
테마인 거고, 그다음에 시간과 관련된 부분에 그 시성이 개의치 않아지고, 그다음에 우리나라 국지성이 아니라 확장성이면 이거는 이제 테마가 아니라 섹터다. 뭐 그런 게 대부분 이제 5G라는 이런 거거든요. 그러니까 나누는 방법을 좀 설명을 드렸던데 그때 제가 미세먼지를 이야기했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딱 그냥 명확하게 시간적인 부분이지 않습니까? 약간 뭐 이거 우스갯소리로 약간 이제 가을 연어 같은. 제철에 맛있는. 그러니까 미세먼지라는 거 물론 이제 또 내년에 또 돌아오면 또 올라오겠죠. 뭐 그때까지 내가 기다리겠다. 근데 그때까지 기다렸을 때 다시 이게 미세먼지가 올해만큼의 큰 모멘텀을 받을 수 있을지 또 모른다는 거죠. 그런 점을 감안한다면 결국 계절성이 있다라는 거고, 뭐 추경과 관련된 부분에 계속 모멘텀이 있었지만 신문점 못 받는다는 점을 감안하면 수소와 미세먼지는 저는 개인적으로는 너무 미련을 버리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저도 이거는 손절 의견 저도 드리는데. 근데 이게 이쪽 섹터가 가장 큰 문제가 뭐냐면 이걸 갖고 있고 손실이 나 있는 게 문제가 아니라 비중들이 굉장히 높아요. 그렇죠. 대북주만 하더라도 대북주 하나만 들고 계신 분 안 계시거든요. 2개, 3개 그렇죠. 해서 막 비중이 50% 넘어가고 이러니까 정말 어떤 심리적으로 극복 가능한 투자자가 아니면 사실 팔 수는 없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은 제가 팔고 다른 종목 매매하고 다시 사자라고 얘기를 했는데 지금 심리적으로 이걸 팔고 과연 뭘 사지? 거기서 또 물려버리면 어떡하지? 이 공포심 때문에. 그렇죠. 근데 그걸 생각하면 주식을 못 하죠, 실질적으로는. 그러면 뭐 죽을 때까지 그냥 대북주 손실 없을 때까지 갖고 가야 되는 거예요. 근데 기약이 없고 모 철도주 같은 경우는 몇 년 동안 1,000원대 있었던 종목이 아직도 6,000원이에요. 사실 근데 저는 그걸 1조까지 담 갔었죠. 코스닥 150에 포함을 시킨다 만다 얘기를 나왔을 때 미쳤다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근데 종목이 좋다 나쁘다를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말이 안 되는 가격에서 지금 주식은 가장 기본적인 원리는 뭐 가치 투자건 뭐건 다 됐고 싸게 사서 비싸게 파는 거잖아요. 엄청나게 비싸. 진짜 대부분의 종목군들은 근데 현대건설 이런 거는 뭐 사실 지금 가격적인 부담이 사실 있다고 하긴 좀 약간 뭐 힘들 수도 그렇죠. 있긴 한데. 그러니까 SOC 관련 종목. 저도 이제 일부러 대북을 약간 아까 수소랑 미세먼지는 저 손절 이야기하고 대북을 약간 제가 이제 별개로 이야기한 게 대북 중에서도 사실 저는 개성공단, 금강산은 저는 아니라고 봐요. 이거는 되려면 아직까지 멀었는데 그거 말고 SOC 관련 종목들. 오늘 또 보면 3기 또 신도시 또 이게 개발이 또 나왔잖아요. 맞아요.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SOC 관련 종목들은 뭐 레미콘 업체라든지 시멘트 업체라든지 건자재 업체이라든지 건설주는 약간 억울한 건 있을 거예요. 실제로 보면 대북 관련해가지고 이슈보다는 실제 실적 나올 수 있는 모멘텀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대북에 엮여가지고 조금 이제 아쉬움은 있다. 하지만 이거 말고 뭐 조림부터 해서 뭐 농업 비료 관련 뭐 이런 종목들 있지 않습니까? 그런 종목들은 하락하는 건 타당하다. 만약에 그 종목을 가지고 계신 분들은 저는 오히려 매도 의견을 드리고요. 그거 아니라 대북 내에서도 만약에 SOC 관련 종목을 가지고 계신다면 저는 그렇다면 홀딩. 그러니까 나머지는 수소 미세는 매도. 그리고 이제 뭐 다른 대북에도 다른 이슈들은 다 매도. 딱 SOC 관련 종목만 일단 홀딩. 저는 그 이야기 드리고 싶어요. 지금 가는 종목은 많거든요. 사실. 그렇죠. 대북주 갖고 계신 분들이 못 파는 이유는 사실 여러 가지가 있지만 아까도 말씀드렸고 비중이 너무 많지만 팔면 올라갈까봐. 그러니까 지금 현 정부의 기조가 그렇잖아요. 팔면 올라갈까봐. 그러니까 근데 계속 뭔가를 하려고 하니까. 근데 뭔가 된다라고 해서 꼭 움직이란 보장이 없잖아. 그렇죠. 사실 그게 가장 큰 문제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제 그러니까 이렇게 생각하시면 편해요. HTS를 내가 보고 있는데 대북주 땡땡땡을 갖고 있어. 그러면 갖고 있어요. 근데 그걸 그냥 지우개로 지우고 내가 종목명만 다른 걸로 써놓는다라고 생각을 하면 말장난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그런 심리가 좀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똑같은 얘기 반복되면 나중에 다시 사도 되잖아요. 그냥 나중에 다시 사도 돼. 그러니까 다 팔진 말자. 그러면 좀 어느 정도 현금화 시키고 매매를 하다가 이 기회 상실, 기회비용 상실도 사실 생각을 해. 1년 전에 산 게 지금 본전 왔다라 그러면 손실이에요. 실질적으로는. 그죠? 그때까지 딴 거서 수익이 낼 수 있는데. 그리고 뭐 물가도 그렇죠. 올랐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대북주가 뭐 간다 안 간다 뭐 싸다 비싸다 이게 아니라 지금 당장 뭔가 특별한 이슈가 나올 게 없기 때문에 일단 팔고 다른 종목들 살 게 없다라고 하면은 뭐 주식을 왜 해? 그죠? 뭐 맨날 죽을 때까지 대북주만 할 건 아니잖아요. 그죠?
계속 종목 연구도 하고 내가 좋은 종목도 발굴하고 그것도 좀 사보고 해야지 주식도 어느 정도 뭐 실력이라고 표현해야 되나? 그렇게 느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저는 불안하면 어떤 주식이든지 삼성전자도 불안하면 팔아야지. 불안한 걸 왜 갖고 있어? 뭐 손실과 수익을 떠나서 기본적으로. 그래서 나는 막 믿는다. 난 뭐 이게 지금 정부를 믿고 정권이 나는 뭐 트럼프도 믿고 우리 김정은 위원장 믿는다. 근데 뭐 뭔가 일이 좀 정치적으로 잘 풀렸어. 근데 대북주가 안 가면 어떡할 것도 가야 될 이유도 없어. 솔직히 말씀드리면. 그래서 불안하면 팔고 내가 좀 기회비용이 좀 아깝지만 나는 뭐 믿겠다 그러면은 그냥 뭐 배짱 사업 한번 하는 거죠. 뭐. 좋습니다. 그러면 일단 이쪽 관련 부분 저희 의견은 이제 저희는 이제 일단 그래도 손절 쪽으로 조금 더 좀 맞춰줬어요. 자 그러면 이제 손절했으니까 네. 지난주에는 그렇죠. 저희가 힌트만 드렸다라고 그렇죠. 하면 네. 이제는 이제 네. 그 하도 욕을 먹어가지고 하도 욕을 먹어서 저희가 이제 종목을 아예 가져놨습니다. 네. 아예 찍어놨습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이제 자신이 없어서 종목을 안 가져나온 게 아니거든요. 예, 그래가지고 저희는 저희 성격 아까도 얘기했지만 아시지 않습니까? 저희는 이제 떨어진다 하더라도 계속 저희가 리뷰를 하기 때문에 자 그래서 이제 종목 가져놨습니다. 손절하니까 종목 가져놨으니까 저부터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엄밀히 먼저. 얘기하면 추천이 아니라 관심이에요. 네, 알겠습니다. 관심법이네요. 예, 자 제가 이제 관심법으로 보았다. 예. 방송에서 이제 화장품주들 나오면 보았소이다. 화장품주들 나오면은 몇 번 이제 교체 얘기를 들었던 종목 이제 본느라는 종목인데 시가총액은 크지는 않습니다. 1,000억 이하인데. 가만히 관심법으로 보았소이다. 관심법이란 무엇이? 네. 누구야? 누가 그랬어? 근데 본느라는 종목에 대해서 조금 브리핑을 좀 해보도록 할 테니까 화면 같이 보면서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이제 그 의료에서 이제 SPA 브랜드라고 해서 스파. 그 굉장히 좀 빠른 어떤 디자인과 생산을 하는 기업을 이제 SPA 브랜드라고 얘기를 하는데 유니클로 같은 기업인데 화장품의 유니클로의 어떤 성격을 띈 기업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제가 이 본느를 설명을 할 때 항상 강조드리는 게 지금 화장품주들은 예전의 영광을 회복하는 종목군들이 대부분이지 성장을 하는 기업은 사실 많지 않거든요. 근데 본느 같은 경우는 ODM 기업인데 지금 알려진 바로는 공장이 없습니다. ODM인데 공장이 없다고? 어떤 식으로 사업을 하냐면 일단은 굉장히 치고 빠지는데 능한 기업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지금 시장에서 유행하는 그런 상품들을 굉장히 빠르게 내놓죠. 그래서 보통 ODM 업체들이 몇 달 걸려서 어떤 런칭을 시키거나 생산을 들어가는 거를 이 본느는 보통 빠르면은 뭐 몇 주, 그다음에 보통 2, 3개월 내에 종목을 제품을 설계를 해서 일단은 시장에 출시를 하죠. 다른 ODM 업체들 대비해서 굉장히 빠른 시간 안에 어떤 모든 걸 좀 마무리를 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이제 본느의 ODM 고객사인데 계속 늘어나고 있어요. 우리가 보통 여러분들이 아시는 기업들 중에 LG 생활건강이 중국의 A본을 미국 기업인 A본을 샀죠. 공장을. 그 A본에서 K뷰티라는 브랜드를 런칭했는데 그게 이제 본느가 다 설계를 해서 납품을 하는 그런 제품이죠. 계속적으로 ODM 고객사들이 늘어나고 있다라고 이제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다음에 영업이익적인 측면에서는 지금 뭐 우리나라에서 뭐 코스맥스 뭐 이런 어떤 실제적으로 공장을 갖고 있는 그 OEM 업체들보다 영업이익률이 훨씬 더 높습니다. 약간 좀 왜 그렇지라고 생각을 할 수도 있는데 영업이익이 굉장히 높아요. 다른 기업들 대비해서. 그리고 지금 본느의 어떤 고객사들이 지금 늘어나는 걸 이제 보실 수가 있고요. 실질적으로 뭐 로레알이라든가 뭐 키엘이라든가 그다음에 이제 3분기에 런칭을 하고 있는 미국 최대 어떤 화장품 매장이라고 할 수 있는 세포라 관련된 부분들. 그다음에 요거는 이제 이 본느가 2018년도에서 19년도까지 이제 클라이언트가 맡기는 상품들, 이제 SKU는 이제 우리가 매장에 몇 개 제품이 전시가 됐나라고 하는 걸 이제 SKU라고 어떤 표현을 하는데 그 제품들이 지금 런칭이 된 게 굉장히 좀 많다라는 것을 계속 보여주고 있는 상황이고 개발하고 있는 것도 있고, 그 다음에 중요한 것은 지금 이제 기사를 잠깐 제가 좀 따왔는데 A본이라고 이제 미국의 화장품 다단계 기업이 있어요. 다단계라고 해서 이상하게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네트워크. A본 뷰티, K뷰티 컬렉션을 런칭을 했다. 유럽 시장 공략을 한다는 기사가 나왔는데 맨 밑에 보면 ODM 전문기업 본느와 손잡고 같이 개발을 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ODM 기업들이 자체 브랜드를 갖고 있는 경우는 많지는 않은데
이 본느 같은 경우 자체 브랜드를 3개 정도 좀 갖고 있어요. 대표적인 게 이제 터치 인솔인데 지금 포털 사이트에 녹색 창에다가 이제 터치 인솔이라고 치면 이 터치 인솔을 내가 써서 상품이 어떻다 저떻다라고 나온 그 블로그만 지금 현재 5,500개가 있습니다. 5,500개. 실질적으로 엄청난 거죠. 그리고 외국 그 사이트에서 이 터치 인솔이라든가 아니면은 수출이 주력이죠, 원래는. 이런 기업들, 제품들 보면 우리가 뭐 좋아요, 나빠요 이렇게 누르는 게 있거든요. 정말 엄청난 좋아요가 찍히고 있는 게 바로 이 터치 인솔 관련 제품들이죠. 그 부분들 여러분들 아시면 될 것 같고, 중요한 것은 일단은, 정리를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웬 뜬금없이 화장품이냐. 사실 화장품도 지금 뭐 한 종목 정도는 갖고 있어도 나쁘다라고 생각하지는 않는데, 성장을 일단 하고 있습니다. 성장을 하고 있고, 다른 여타의 ODM 기업들과는 굉장히 좀 특이한 사업 구조를 갖고 있어요. 굉장히 어떤 종목이든지 그 장점과 단점은 다 갖고 있지만 이 본느에 대해서 단점이 뭔가 한번 살펴보다 보면은 사실 지금 뭐 매출이나 영업이익 대비해서 시가총액이 싸다라는 생각은 안 들거든요. 근데 중요한 것은 성장을 계속 하고 있다는 거죠. 주식은 그 부분이 가장 중요하고 계속적으로 가격적인 부분도 차트는 보지 않을게 가격적인 부분도 굉장히 좀 잘 지켜지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뭐 관심이라고 할 수도 있고 추천이라도 할 수 있고 오늘 같은 시장에서도 사실 뭐 흔들림이 거의 없었죠. 그래서 내가 화장품 기업들에 좀 관심이 있고 뭘 하나 사보고 싶다라고 하면은 우리가 이제 본느라는 기업을 여러분들이 좀 더 공부를 해보시고 관심 있게 한번 생각을 해보시면은 이거 좀 사고 싶다라는 생각이 드실 거예요. 관심주로 본느 제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제가 가지고 나온 종목은 이제 사이맥스입니다. 사이맥스. 예, 저는 이제 PLP. 네, 그렇죠. 예, 요즘에 이제 제가 굉장히 좋아하는 이제 로봇 관련 종목입니다. 네. 로봇 관련 종목이면서 이제 다들 아시는 것처럼 이제 반도체 이제 진공 이제 로봇인데요. 그러니까 이 반도체를 만들려면 결국에 이제 진공 상태에서 이제 그러니까 이송을 해야 되는데 이 진공 상태에서 이제 사람이 실질적으로 이송을 못 하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그 모든 작업은 다 로봇이 이걸 하는데 이게 이제 거의 SK 하이닉스라든지 삼성전자에 거의 독점적으로 납품이 된다라는 거죠. 이송 로봇과 관련된 부분. 결국에는 사이맥스 같은 경우는 반도체 업황이 어떻게 되냐. 이거는 이제 디스플레이 쪽은 T로보틱스고요. 이제 요거는 반도체는 사이맥스인데, 그러니까 반도체 업황이 어떻게 되냐에 따라서 굉장히 이제 중요한, 그러니까 실적과 관련된 부분의 모멘텀이 중요합니다. 근데 어쨌든 원래 다들 아시는 것처럼 이제 상반기까지는 수주가 안 나오는데 하반기부터는 수주가 나올 가능성이 높다라는 거죠. 삼성도 그렇고 SK 하이닉스도 그렇고 이쪽 관련 부분에서 이제 투자를 증설을 한다라는 거고, 특히 최근 들어서 사이맥스는 이제 새로운 모멘텀이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많은 분들이 조금 이제 모르고 계신 분 중에 하나가 사이맥스도 비메모리 관련 수혜주거든요. 네. 사실 원래 삼성전기에서 PLP 사업을 하던 걸 이제 삼성전기가 이제 삼성전자로 이제 넘겨줬죠. 네. 사업을 넘겨줬죠. 그러니까 삼성전기는 MLCC에 좀 더 집중하겠다, 카메라 모듈에 집중하겠다라는 거고, 결국엔 반도체 쪽은 삼성전자 쪽으로 이제 집중을 하겠다라는 거기 때문에 PLP 사업부를 이제 삼성전자로 이관을 했습니다. 자, 근데 이때 사이맥스가 굉장히 수혜주죠. 왜냐하면 이 삼성전기랑 PLP 사업 자체를 같이 하고 있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결국에는 삼성전자 비메모리 투자의 수혜주가 사이맥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지금 가격대 굉장히 괜찮은 가격대라고 보고 있고요. 저는 제 생각이 그겁니다. 최근 들어서 5G 관련 종목들도 그렇고요. 비메모리 관련 종목들도 그렇고, 그러니까 많이 올랐어요. 그래서 지금 사면 자리가 조금 부담스럽다라고 하는 종목들도 많아요. 근데 이 사이맥스는 보시면 아시겠지만 최근에 급등 이후에 조금 기간 조정을 보이고 있습니다. 특히 만약에 시장이 미중 무역 분쟁에 대한 우려감으로 조정을 준다면 오히려 가격적인 부분은 더 싸게 살 수 있을 것 같아요. 개인적인 생각에는 만 원대 구간 뭐 아니면 만 원 약간 하회하는 요 구간 내에서는 충분히 매수가 가능하다라고 보고요. 저는 하반기 실적에 대한 부분, 내년에 대한 실적에 대한 부분, 스마트 팩토리에 대한 모멘텀, 제가 뭐 항상 얘기하는 VIP 점수를 준다면 충분히 지금 좀 자리 매수 의견을 드릴 수 있는 12점 이상이라고 저는 보기 때문에 충분히 접근해 볼 만하다라고 봅니다. 비메모리 관련 종목들 너무 급등해 있는 종목을 지금 구간에서 따라가기보다는 오히려 이런 종목들을 좀 차근차근 모아가시는 게 어떨까라는 생각에 저는 사이맥스를 가져왔습니다. 더 얘기를 하고 가면 테크윙이랑 사이맥스가 비교 많이 되는데 그렇죠. 두 개 중에 사이맥스가 더 낫다라고 보시는 거죠? 저는 그러니까 시총 사이즈도 그렇고, 그러니까 그리고 실질적으로 삼성전자랑
그러니까 삼성전기랑 하고 있었던 업력이 훨씬 더 높잖아요. 그리고 어쨌든 이송 장비 자체에 대해서는 거의 독점이니까 예, 이쪽 관련 부분에 저는 모멘텀을 더 쳐줍니다. 네, 저 긍정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네. 종토방과 작별하고 야인시대, 종목 진단은 야인시대. 예민한 테마주도 야인시대, 종목 진단은 야인시대. 평일 저녁 9시, 야인시대, 종목 진단은 야인시대. 퀄리티 있는 종목 진단, 야인시대 리턴즈. 내일의 종목 진단, 야인시대.